한국의 첫 전투기 엔진 시제품 공개. 10년 내로 KF-21에 탑재할 예정이다. 대만 3대 일간지 자유시보가 보도한 기사와 대만 네티즌 댓글 반응 번역입니다. 오랜 기간 전투기 엔진을 생산해온 한국의 방산대 기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영국 판버러 국제에어쇼에서 자사가 설계한 첨단 터보팬 엔진 시제품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향후 10년 내 미국산 엔진을 대체하여 KF-21 전투기의 심장으로 자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장에 있던 공식 관계자에 따르면 이 엔진의 성능은 한국의 KF-21에 탑재된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의 F414 엔진과 유사하나 내부 설계에서 미국산 엔진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향후 10년 내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KF-21 전투기의 부품 자주화 비율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GE 에어로스페이스, 프렛 앤 휘트니, 롤스로이스 등 글로벌 엔진 기업의 주요 부품 공급업체인 한화는 글로벌 메이저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고 항공 우주 엔진을 공동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 한화는 지난 40여 년 동안 외국 업체의 라이센스를 활용해 항공 엔진을 생산해왔고 지난 4월 엔진 1만 대 누적 생산을 달성했다. 현재 최신 전투기에 동력을 공급할 수 있는 독립 엔진을 갖춘 국가는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국 등 6개국 뿐이며 한화가 첨단 전투기 엔진 개발에 성공하면 한국은 7번째로 최신 전투기 엔진을 보유하는 국가가 된다. 이광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항공사업 본부장은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자주 국방과 경제적 손익을 고려하면 하루라도 빨리 독자 엔진 개발에 착수해야 한다. 첨단 기술을 따라잡을 수는 있지만 시도하지 않으면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군사 관련 매체 브레이킹 디펜스는 현장 관계자의 설명을 인용해 한화가 영국에서 공개한 이 독자 개발 엔진이 앞서 언급된 F414 엔진과 설계상 약간 다르다고 보도했다.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F414 엔진은 F404 엔진을 기반으로 설계된 개량 파생형으로 군용 추력은 13,000파운드에 달하며 F터버너 작동 시 최대 추력은 22,000파운드에 이른다. 주로 미국 해군의 F-A-18EF 슈퍼 호넷과 E-A-18G 그라울러, 스웨덴의 자스 39NG 그리펜 전투기에 탑재되며 한국의 KF-21과 인도의 테자스 마크2 전투기도 이 엔진을 채택한 최신 기종이다. 현재 KF-21 전투기의 첫 생산 물량을 위해 40기의 F414 엔진을 제조할 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5,562억 원에 달한다. 한화가 공개한 엔진은 6단계 공기 압축기 설계가 채택되어 있으며 엔진 추력은 최대 15,000에서 18,000파운드, F터버너 가동 시 최대 추력은 24,000파운드에 이를 수 있다고 한다. 브레이킹 디펜스는 한화 관계자가 향후 엔진 수출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된다면 해외에서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 엔진은 향후 10년 내에 F414 엔진을 대체하여 KF-21 전투기의 완전 자주화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갈 것으로 전망된다. 한화는 이 독자 개발 터보팬 엔진이 유인 전투기에 적용되는 것 외에도 개발 중인 무인 전투기에 탑재하는 것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만 중과원은 대만 공군의 차세대 첨단 전투기 ADF를 위해 직녀성 엔진 연구 프로젝트를 7년간 진행했으나 최근 연구 개발이 난항을 겪으며 현 상황으로 결산할 예정임을 밝혔다. TO10에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또 10년. 대만과는 근성에서부터 차이가 있어. 언젠가 한국 전투기가 다쏘를 따라잡아도 이상하지 않을 듯. 정상 국가라면 기술 교류와 기술 이전이 가능하지. 엔진 개발에는 진짜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 정작 만들고 나서도 생산 규모가 없으면 비용을 낮추기도 어렵고 한국의 산업 수준으로 봤을 때 자체 엔진 개발은 당연히 문제없고 몇 년이면 성과를 낼 수 있겠지. 문제는 이 엔진이 수출용 전투기에 들어갈 때 구매자들이 받아들일지 미지수야. 충분한 자금이 뒷받침되어 이군급 성능의 가격 경쟁력을 갖춘다면 수출 시장에서도 기회가 생길 수 있을 것 같네. 15,000파운드가 그렇게 대단한가? 그냥 한국차 따라가는 거지.
너무 욕심 부리지 않고 적절히 현실과 타협한 계획인 것 같아. 15,000파운드면 F100급이니까 최고 수준은 아니지만 그 정도 레벨의 포지셔닝만 잘하면 경쟁력이 있어 보여. 엔진 2개를 장착하면 대형 전투기도 밀어낼 수 있고 한국산 특유의 가성비로 앞으로 시장 전망이 밝을 거야. 필리핀과 폴란드 모두 FA50을 선택했어. 진짜 가성비가 높으니까. 한국의 목표는 F404와 F414의 사이 정도일 거야. 중과원이 꿈꿨던 목표랑 비슷하겠지. 확실히 한국은 가능성이 있어 보여. 한국 정도면 F100이랑 F414 수준은 자체 개발할 수 있을 거야. 한국은 실패해도 계속 다시 시도하고 결단력이 있어. 대만은 군수품 수출이 막혀 있어서 군수업체가 자생하기 어렵지. 수출이 안 돼서 그런 거랑 무슨 상관이야. 일본도 수출은 못하지만 F100을 라이센스 받아서 자체 제작하고 있잖아. 결국 미국이 허가를 해주느냐 마느냐의 문제일 뿐이지. 수출로 수익을 내지 못하면 자력으로 연구개발을 지속할 재정적 여유가 부족해진다고. 정부 지원으로는 한계가 있지. 라이센스 생산은 또 다른 문제야. 대만이 국가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군수품 거래는 정치적, 재정적 비용이 더 많이 수반될 수밖에 없어. 누가 보면 마치 미국이 기술을 다른 나라에 쉽게 내주는 줄 알겠어. 군수품 자립은 매력적인 꿈이지만 현실적으로 정말 어렵지. 인구만 봐도 일본은 대만의 5배, 한국은 2배이고 두 나라 모두 2차 대전 이후 미국의 지원을 받았잖아. 누군가는 네덜란드는 대만 인구의 70%밖에 안 되고 이스라엘은 40%도 안 된다고 말할 거야. 하지만 대만은 자동차 산업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원래 중공업 기반이 약하잖아. 군수 산업은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당국시대에도 민주시대에도 충분한 투자를 받지 못했었지. 개인적으로 중과원이든 한샹이든 별로 기대할 수 있는 게 없어. 자동차 산업을 예로 드는 건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어. 태국도 자동차 산업이 번창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동남아 지역의 자동차와 대형 오토바이 대부분이 태국에서 만든 거야. 하지만 여전히 태국의 산업 환경은 열악한 편이지. 군수 산업 생태는 아주 독특해. 국가별 상황도 다르고. 한국은 자신들의 강점이 무엇인지 아주 잘 알고 있는 거고. 대만이 수출이 없는 건 우리 무기를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그렇게 좋은 성능이 아니기 때문이야. FA50은 다양한 미국제와 한국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지만 IDF는 대만제 미사일만 쓸 수 있어. 그럼 뭐 사이드와인더는 국산이냐? 그냥 사이드와인더 하나로 자랑할 수 있어. 전자전 장비는 어떡하고? 중과원이 배치를 안 해주잖아. F5E는 소형 폭탄을 장착할 수 있는데 IDF는 오히려 퇴보해서 장착할 수 없고 결국 대만은 지금 F-16만 소형 폭탄을 장착할 수 있어. 정말로 수출할 거라면 제발 무기 통합을 좀 더 많이 해줬으면 해. IDF는 미국산이 아니고 F5는 미국산이니 당연히 소형 폭탄을 사용할 수 있는 거야. FA50도 미국산이 아니지만 소형 폭탄을 장착할 수 있어. 게다가 더 많은 무기를 장착할 수 있지. 결론적으로 IDF는 수출이 없는 이유가 가성비가 돋보이지 않기 때문이고 정치적 영향은 그리 크지 않아. 한국이 후발주자로 올라선 이유는 분명 많은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이야. 그들을 잘 배워야 해. 대만은 IDF 사업이 끝난 이후로 새로운 사업을 열어 이 인력들을 유지하지 않았어. 그 결과 그 인력들은 결국 해외로 가거나 대학교로 가거나 일반 산업계로 여기저기 흩어졌어. 해외로 간 이들은 계속 발전했지만 국내에 남은 인재는 낭비됐지. 이 인력들이 거의 퇴직할 때쯤이 되어서야 고등훈련기 사업 하나를 겨우 시작한 거야. 대만의 인재들 대부분이 반도체로 가버렸고 한정된 인력 안에서 우수한 인재는 몇 없어. 과거 대만이 중공업과 군공업 분야에서 선두에 있었을지 몰라도 지금은 역전을 당한 상황이야. 반도체의 선두 자리를 유지하려면 많은 인재를 차지할 수밖에 없고
추격하기는 어렵겠지. 각자의 전문 분야가 있으니 지금 모든 걸 한국과 비교하는 건 의미가 없어. 대만은 로직칩 제조에 투자한 성과가 있고 한국은 메모리, 대규모 건설, 중공업에서 성과가 있지. 게다가 대만은 사실상 전 세계 군수품 금수 상태라 더 불리해. 미국이 몰래 도와줄지 말지 정치적 변수도 많고. 사실 한국 반도체도 나쁘진 않아. 메모리 분야는 세계 1위고 TSMC만 아니면 삼성이 나쁘다고 할 순 없지. 일본 엔진은 나온 지 몇 년 됐는데 아직 어떤 전투기도 사용하지 않네. 글로벌 공동개발 프로젝트에서도 사용한다는 얘긴 없었고 사용한 곳이 없다는 건 양산도 없고 해결해야 할 문제도 많다는 거겠지. 게다가 일본은 항공기 엔진을 시험할 항공기도 없고 시스템 통합 쪽은 일본이 잘 못하는 것 같아. 어느 한쪽은 강한데 전체적으로 하면 비용 폭발. 한국은 반대로 제품 완성도는 높은데 기초과학은 떨어지는 편이고